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지온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지온이 그 박 대표의 이야기가 있으니 크게 에,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그래도 잘 요동 없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제약바이오 쪽이 시세를 내는 종목도 많은데 매지온 같은 경우는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자본 총계 대비 자본, 네,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지온이 진짜 힘을 내려면 어떤 타임이 돼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여러분들에게 승부주도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요거 매매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매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고요. 텔방에 꼭 들어오세요. 텔방에 꼭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 정보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네, 이번에 번호가 바뀌었죠? 네, 참고하시고요. 매지온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꼭 문자 주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바뀔 것은 뭐냐면요. 지난 1분기에 그 자본금이 152억인데 자본 총계가 155억이죠. 이게 좀 간당간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55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자본 대비해서 이게 뭐 일부 잠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뭐 매지어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또 CB 발행을 4월 달에 했잖아요. 365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자본이 얼마였습니까? 152억이었고 자본 총계가 155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본 총계는요. 155억에다가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365억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전환사채 발행한 거는 한 300억 정도는 아,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걸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221억 정도로 새롭게 자본 총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분기에 155억에서 221억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 대비 자본 총계가 더 높아지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12건과 관련해서 자기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자본 총계를 또 늘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1분기에 155억의 자본 총계. 그러면 자본금이 152억인데 이거 간당간당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재무적인 부분은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게 한 8월 14일 정도에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적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일단 뭐 순손실은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순손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IR에서 환기 종목을 탈피하는 건 뭐 올해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기대는 크게 안 해요.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순손실이 이게 이익으로 전환이 되겠어요? 그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환자 모집건인데 환자 모집건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좀 요동을 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 대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연말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기대합니다만은 여하튼 환자 모집건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애시당초 그 환기 종목 탈피는 기대도 안 해요. 그죠? 네, 이거는 좀 기대할 필요는 없겠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줄비고 줄비고가 현재 이렇게 약간 지연되니까 AD, PKD 건을 자꾸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AD, PKD. 예, 그래서 요건에 대한 기사가 뭐 좀 재탕이긴 합니다만 또 나왔죠. 예,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신 거고. 일단 이게요. 지금 아직 IND 신청은 안 한 거예요. 다만 이제 FDA 측으로부터 너네들 임상 2비상 해도 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긴 한 겁니다. FDA로부터 매지원 측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다만 이거 아직 IND 신청도 안 했고 환자 모집은 내년 여름에나 완료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재료가 돼서 쭉 치고 올라갈 재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IND 신청권의 재료가 나오기 직전에 좀 시세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발표, 요게 조금 지나가면 이슈나 그 재료가 작용되기 쉬우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쉬우니까 그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시다시피 지난 8월 4일에 좀 공매 잔고가 6만 주 정도 늘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설명에 있었던 날 크게 늘은 거죠.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대차 잔고가 7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30만 주, 8월 7일 기준으로 해서 245만 주, 한 120만 주 정도가 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주가를 좀 누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소는 물론 있고, 실적 발표 지나가면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가 좀 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5만 원 선 유지하면서 요 고비를 좀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좀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변화를 좀 보자고요. 변화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번호 바뀌었습니다만은 매지원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텔레그램 방 꼭 들어오세요. 매지원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텔방에 초대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지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